안녕하세요.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런데 과연 이 모든 재산을 다 지키는 게 가능할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 목록에 꼭 들어가야 되는 재산, 첫 번째가 보험인 것 같아요. 보험을 해약했을 때 나오는 환급금, 그 금액을 재산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환급금 금액이 너무 크면 이게 청산가치가 높아지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근데 물어보시는 게 개인회생 해도 보험은 당연히 지켜지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건 맞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셔도 보험은 문제없이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보험료가 한 달에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일은 생길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볼 때 이분은 한 달에 30만 원 변제금 내겠다고 서류가 들어왔는데 보험료는 뭐 60만 원, 70만 원씩 나가고 있다.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해라 이런 보정 경고는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험을 다 찾아보셔서 굳이 꼭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은 보험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좀 해약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개인회생 할 때 정말 많이 갖고 계신 재산,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자가를 갖고 계시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시죠. 이때 이 보증금 다 지킬 수 있느냐? 당연히 지켜는 집니다. 청산가치에 반영할 때도 다른 재산보다도 유리한 면들이 많죠.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액만큼은 재산에서 뺄 수가 있어요. 서울 같으면 내 보증금 중에서 5,500만 원이나 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보증금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보증금을 마련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이 보증금 대출이 어떤 대출인지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질권이나 채권 양도를 해주고 담보를 설정해주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안 되세요. 그래서 그 전세자금 대출 만기가 됐을 때 해당 은행에서 연장을 안 해주게 됩니다.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는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대출을 추가로 연장이 안 되니까 내 돈만 갖고는 그 집에 계속 살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집을 이사를 가서 보증금을 줄이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경우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회생 하실 때 또 많이 갖고 계신 재산, 그리고 이건 꼭 지키고 싶다 하시는 거, 청약통장이 있어요. 청약통장. 특히 납입기간이 긴 분들은 이걸 꼭 유지하고 싶다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지킬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좀 구별이 명확하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의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도 다른 대출이 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해당 은행에 청약을 들고 있는 은행에 다른 대출이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지킬 수 있어요. 법원에 당연히 그 청약 납입하신 금액만큼 청산가치만 반영하면 지킬 수는 있죠. 근데 청약통장 같은 경우 개인회생까지 하시는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으세요. 이때는 지키는 게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담보대출 만기가 됐을 때 역시 은행에서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일시에 상환을 해줘야지 청약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개인회생까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이때도 청약통장을 지키지 못하고 뭐 해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인회생 할 때 많이 문제가 되는 재산,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자동차도 두 가지로 구별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자동차 대부분 할부로 구매하시는데 구매할 때 저당을 설정해줬다.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저당이 설정돼 있다. 이러면 저당이 설정된 채무를 갚아 나가야만 자동차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했더니 저당이 전혀 없다. 내가 담보대출 받은 것도 없고 깨끗하다. 그러면 상관없이 다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동차 할부금도 다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되니까 문제없이 차를 지키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에서 횟수로 보면 가장 적은 비율인데 문제가 되면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거, 부동산을 갖고 계신 경우에요.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 이 부동산은 대한민국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가 개인회생법이 다르거든요. 주택, 특히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면 이게 경매당할 일이 없습니다. 담보채권도 개인회생에 포함돼서 채무조정이 되기 때문에 경매로 집을 잃게 되는 일이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개인회생법은 임의 경매는 개인회생 결정 이후에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주택이 있으면,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청산 가치가 보통 많이 높아지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담보대출이 3억이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시세 5억에서 담보대출 금액 3억을 빼고 나머지 2억을 재산으로 잡으라고 하죠. 그럼 개인회생할 때 다른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최소한 2억 이상은 변제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제금을 많이 재산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납부를 하는 사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집을 지켜줘야 맞겠죠. 근데 대한민국 채무자회생법에는 이 집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인가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근저당을 갖고 있는 그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다 경매를 넣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택을 소유하시고 계신 분들이 개인회생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오늘은 개인회생 할 때 개인회생은 재산 다 지켜질까 뭐 문제가 되는 재산들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내가 꼭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내가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